10초. 유튜브가 이상한 영상을 추천했습니다. 코리안 밤부 플룻, 대금 명상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썸네일에는 대나무 숲과 낡은 사찰 한 채가 보였습니다. 저는 비웃으며 눌렀어요. 한국 버전 팸플룻이겠지, 뭐 대단하겠어. 첫 음이 울렸습니다. 세상이 멈췄어요. 아니, 제가 멈췄습니다. 10초 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42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어요. 소리 때문에 우는 건요.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미국 실리콘밸리 최대 명상 앱의 사운드 디렉터입니다. 전 세계 3천만 명이 제가 만든 소리로 마음을 치유해요. 빗소리, 파도 소리, 새소리, 백색 소음. 수백 개를 만들었습니다. 힐링이 뭔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정작 저는 청각 과민증 진단을 받았거든요. 마우스 클릭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동료 목소리조차 소음이었습니다. 아이러니했죠. 사람들 마음을 치유하는 사람이 소리를 두려워하게 됐다는 게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절대 아무 소리도 듣지 말라고요. 그 순간 제 직업도 정체성도 무너졌어요. 사운드 디렉터가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니요. 그런데 그날 대금 소리가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이건 음악이 아니었어요. 숨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귀에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힘들었지, 괜찮아. 치료제도 못한 일을 대나무 하나가 해냈습니다. 저는 그날 알았어요. 진짜 치유가 뭔지를요. 여러분은 믿으시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소리가 있다는 걸요. 지금부터 한 사운드 전문가가 어떻게 무너졌다가 다시 살아났는지 그 충격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저처럼 한국이 이렇게 멋진 줄 새삼스럽게 느낄 때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고개 끄덕여 주세요. 오늘도 자랑스러운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제 이름은 제이슨 밀러입니다. 39살 캘미라는 명상 앱의 사운드 디렉터예요. 전 세계 3천만 유저가 제가 만든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날 10초 만에 제 인생이 뒤집혔어요.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24년 11월 14일 밤 11시 샌프란시스코 제 아파트였어요.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들을 수 없었거든요. 의사 처방 때문이었어요. 노트북이 침대 옆에 있었습니다. 유튜브가 켜져 있었어요. 자동 재생이 계속 돌고 있었죠. 무음으로요. 저는 그냥 영상만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만 보면 덜 외로웠거든요. 그때 이상한 영상이 떴습니다. 코리안 밤부 플룻, 마운틴 템플 레코딩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썸네일에는 대나무 숲이 보였습니다. 낡은 사찰 한 채가 있었어요. 조회수는 1300회, 업로드 3년 전, 완전 마이너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이요? 제가 한국 음악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케이팝 정도는 알았습니다. 시끄럽고 화려한 거요. 전통 음악은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고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아시아 음악을 무시했어요. 원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하다고 봤어요. 서양 클래식이나 재즈에 비하면 한참 떨어진다고 여겼죠. 편견이었습니다. 완전한 편견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하게 손이 갔습니다. 무음 버튼을 해제하고 싶었어요. 의사가 절대 소리 듣지 말라고 했는데도요. 뭔가 끌렸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무음 아이콘 위에 커서를 올렸습니다. 클릭할까 말까 30초를 고민했어요. 결국 눌렀습니다. 볼륨을 10%로 올렸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5초쯤 아무 소리도 안 났습니다. 역시 별거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이었어요. 첫 음이 울렸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이건 소리가 아니었어요. 바람이었습니다. 아니, 숨이었어요. 누군가 제 귀에 대고 천천히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두 번째 음이 이어졌습니다. 길게 늘어졌어요. 떨림이 있었습니다.
사람 목소리 같았어요. 울고 있는 것 같기도 했고 위로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정확히 뭔지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음에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나왔어요.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슬픈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10초만이었어요. 고작 10초 들었는데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42년 인생에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에서도 안 울었어요. 이혼할 때도 눈물 안 났습니다. 그런데 대나무 소리에 무너졌어요. 음악이 계속 흘렀습니다. 3분짜리 곡이었어요. 저는 3분 내내 울었습니다. 곡이 끝났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마음이 가벼웠거든요. 청각 과민증 때문에 6개월간 고통받았습니다. 모든 소리가 폭력이었어요. 마우스 클릭, 키보드 타이핑, 사람 목소리, 심지어 제 숨소리까지 싫었습니다. 귀마개를 끼고 살았어요. 세상과 단절됐습니다. 그런데 그 대금 소리는 달랐어요.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치유됐어요. 처음으로 소리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었어요. 더 듣고 싶었습니다.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엔 볼륨을 30%로 올렸어요. 다시 들었습니다. 또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밤새 들었습니다. 20번도 넘게 반복했어요. 질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들을수록 더 좋았어요. 매번 다르게 들렸습니다. 첫 번째는 슬펐고, 두 번째는 따뜻했고, 세 번째는 평화로웠어요. 새벽 5시가 됐습니다. 6시간 동안 그 곡만 들었어요. 미친 짓이었습니다. 의사 처방을 완전히 어긴 거였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귀가 아프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소리가 약이 됐습니다. 독이 아니라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전문가인데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 일이 뭡니까? 힐링 사운드 만드는 겁니다. 빗소리, 파도 소리, 새소리, 모닥불 소리, 백색 소음, 핑크 소음. 수백 개를 만들었어요. 각각 수천 시간씩 연구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계했어요. 뇌파 측정하고 심박수 체크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금 소리는 뭡니까? 과학 없이 만들어진 거였어요. 그냥 대나무 하나에 구멍 뚫어서 불었을 뿐이에요. 녹음 장비도 형편없어 보였습니다. 노이즈가 들렸거든요. 바람 소리도 섞여 있었어요. 전문가 기준으로 보면 실패작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소리들은 완벽하게 클린했어요. 불필요한 잡음 제거하고 주파수 최적화하고 음압 조절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이 조잡한 녹음이 100배 좋았어요. 왜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15년간 배운 게 뭡니까? 버클리 음대 나왔어요. 사운드 엔지니어링 석사 땄습니다. 업계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한국 시골 어딘가에서 만든 소리 하나에 완패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어요.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대체 누가 만든 거죠? 어떻게 만든 거예요? 무슨 원리입니까? 알고 싶었어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영상 설명란을 봤습니다. 간단했어요. 경북 어딘가의 작은 사찰에서 녹음됨, 그게 전부였습니다. 업로더 아이디는 한글이었어요. 푸른숨 99.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댓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한국어였어요. 구글 번역기를 돌렸습니다. 아름답다, 눈물 난다, 고향 생각난다, 그런 댓글들이었어요.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동네 목사님이세요. 웃음 표시가 2개 붙어 있었어요. 목사님이요? 사찰인데 목사님이라니요. 기독교 아닙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오타인가 싶었습니다. 다른 댓글도 있었습니다. 스님 아니시고 그냥 동네 할아버지세요. 대금 30년 부신 분이에요. 할아버지라고요. 전문 연주자가 아니란 말입니까? 더 혼란스러웠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찰, 목사님, 할아버지, 대금. 뭐가 뭔지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소리를 만든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거요. 새벽 6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항공권 검색 사이트로 들어갔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서울 가는 비행기를 찾았습니다. 가장 빠른 게 이틀 후였어요. 망설임 없이 예약했습니다. 미친 짓이었어요. 회사 휴가도 안 냈습니다. 한국어 한마디도 못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경북 어딘가라고만 나와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야 했어요. 제 귀가 시키는 여행이었습니다. 한국행을 결정하기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말씀드려야 이해가 되실 거예요. 2024년 5월, 제 인생 최악의 달이었습니다. 켈미 앱은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어요. 유저 3천만 돌파, 매출 전년 대비 200% 증가, 투자 유치 5천만 달러 성공. 언론이 저를 힐링 사운드의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허풍이 아니었어요. 제가 만든 빗소리는 구글 플레이 힐링 카테고리 1위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지옥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알람 소리에 깼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알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귀가 아팠어요. 끄고 나서도 이명이 계속됐습니다. 출근길이 악몽이었어요. 지하철 소음이 칼처럼 귀를 찔렀습니다. 사람들 대화 소리가 비명처럼 들렸어요. 브레이크 소리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귀를 막았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무실은 더 심했습니다. 키보드 타이핑 소리가 기관총 같았어요. 마우스 클릭이 폭탄 터지는 소리였습니다. 동료가 말을 걸었어요. 제이슨, 괜찮아요? 그 목소리가 고함으로 들렸습니다. 회의실로 도망쳤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어요. 하지만 에어컨 소음이 들렸습니다. 형광등 소리도 들렸어요. 복도에서 누군가 걷는 소리, 멀리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소리. 모든 게 다 들렸습니다.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귀마개를 샀습니다. 소음 차단 헤드폰도 샀어요. 둘 다 끼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안 됐어요. 제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숨 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피 흐르는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병원에 갔습니다. 이비인 후과였어요. 청력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정상이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귀는 멀쩡해요. 문제는 뇌입니다. 정신과로 보내졌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진단했어요. 청각 과민증, 영어로 하이퍼어쿠시스.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 과민 상태라고 했습니다. 뇌가 소리를 과도하게 증폭시킨다고요. 원인이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직업이요. 사운드 디렉터잖아요. 매일 소리에 노출돼요. 완벽을 추구하죠. 스트레스 극심해요. 귀를 학대한 겁니다. 치료법은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썼어요. 절대 안정, 소리 차단, 최소 6개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직업을 바꾸는 게 좋겠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제 정체성이 무너졌어요. 저는 사운드 디렉터입니다. 소리가 제 인생이에요. 그런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회사에 병가를 냈습니다. 3개월이었어요. 집에만 있었습니다. 귀마개 끼고 커튼 치고 아무 소리도 안 나게 했어요. TV도 끄고 음악도 끄고 완전한 침묵 속에 살았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어요. 귀가 편했습니다. 이명도 줄었어요. 하지만 2주째부터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사람은 소리 없이 못 삽니다. 깨달았어요. 소리가 없으면 세상과 단절돼요. 외로워집니다. 미쳐요. 저는 매일 시계만 보고 있었습니다. 초침 소리도 안 나는 디지털 시계였어요. 숫자만 바뀌었습니다. 친구들이 연락했습니다. 문자로요. 만나자고 했어요. 거절했습니다. 사람 만나면 말해야 하잖아요. 목소리 들어야 하고요. 무서웠습니다. 고통스러울까 봐요.
가족도 멀리했어요. 부모님이 걱정하셨습니다. 전화 오셨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로 괜찮다고만 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거든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복귀 일정 잡자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아진 게 없었거든요. 여전히 소리가 무서웠어요.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회사가 이해해줬어요. 하지만 느껴졌습니다. 제 자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요. 후임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당연했습니다. 사운드 디렉터가 소리 못 들으면 쓸모없잖아요. 공황이 왔습니다. 밤마다 악몽 꿨어요.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꿈, 귀가 터지는 꿈, 영원히 침묵 속에 갇히는 꿈. 땀 흘리며 깼습니다. 다시 잠들지 못했어요.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수면제도 먹었어요. 그래도 안 됐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문이었어요.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어요. 충격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10kg 빠졌어요. 머리는 반백이 됐습니다. 눈에 생기가 없었어요. 40도 안 됐는데 60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만든 힐링 사운드를 들어볼까 생각했습니다. 제 작품들이요. 빗소리, 파도 소리, 새소리. 수백 개 중 하나라도 저를 도와줄까요? 시도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10초도 못 들었어요. 귀가 아팠습니다. 제가 만든 완벽한 소리인데도요. 심지어 제 목소리로 녹음한 가이드 명상도 못 들었어요. 제 목소리가 제일 끔찍했습니다. 아이러니가 극에 달했습니다. 전 세계 3천만 명을 치유하는 소리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 하나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두 거짓처럼 느껴졌거든요. 진짜 치유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4년 11월이었어요. 회사에서 마지막 통보가 왔습니다. 복귀 아니면 사직, 2주 안에 결정하라고요. 합리적 요구였습니다. 저도 알았어요. 하지만 답할 수 없었습니다. 소리를 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복귀합니까? 포기해야 하나 15년 커리어를요. 매일 밤 고민했어요. 답은 안 나왔습니다. 그 밤이었습니다. 11월 14일 유튜브가 그 영상을 추천한 게요. 코리안 밤부 플룻. 저는 비웃으며 눌렀습니다. 어차피 못 들을 거였어요. 들어봤자 아플 거고요. 그런데 첫 음이 울렸을 때 달랐습니다.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습니다. 계속 들었어요. 10초, 30초, 1분. 귀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6개월간 찾아 헤맨 답이 여기 있었습니다. 한국 시골 어딘가 대나무 하나에서 나온 소리 속에요. 제가 만든 수백 개 소리가 못한 일을 이게 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야겠다고요. 이 소리를 만든 사람을 만나야겠다고요. 제 귀를 살린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었습니다. 항공권을 끊고 나서 현실이 왔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한글도 못 읽습니다. 경북 어딘가라는 정보만 있었어요. 대한민국 지도를 펼쳤습니다. 경북이 얼마나 넓은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구글 번역기를 다운받았습니다. 한국 여행 가이드를 샀어요. 유튜브에서 한국 기본 회화 영상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발음이 이상했어요. 하지만 외웠습니다. 회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2주간 더 휴가 필요하다고요. 상사가 답장 없었어요. 아마 화났을 겁니다. 상관없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더 급했거든요. 2024년 11월 16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이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직원이 물었어요. 비즈니스 출장인가요? 아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개인 여행이에요. 직원이 또 물었어요. 한국 어디 가세요?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경북 어딘가요? 직원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경북이 넓은데요. 구체적으로는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몰랐거든요. 13시간 비행이었습니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그 대금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어폰으로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어폰을 꼈어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심됐어요. 옆자리 승객이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중년 남성이었어요. 제가 계속 같은 곡을 반복하는 걸 눈치챘나 봐요. 말을 걸었습니다. 대금 좋아하세요? 영어가 유창했어요.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 소리가 저를 살렸어요. 남성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저는 설명했어요. 청각 과민증, 6개월 고통, 그리고 이 소리. 다 말했습니다.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금은 특별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서양 악기랑 달라요. 소리가 숨이거든요. 사람 목소리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와닿아요. 한국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이 소리를 만든 사람을 찾고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경북 어딘가에 있대요. 남성이 웃었어요. 경북이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서울에서 4시간 걸려요. 도시만 10개 넘어요. 알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야 해요. 꼭 만나야 합니다. 남성이 명함을 건넸어요. 도움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통역 도와드릴게요. 저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6시였어요. 공항이 거대했습니다. 깨끗했어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첫인상이 좋았어요. 입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직원이 영어로 물었어요. 방문 목적이요? 관광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머무르시나요? 일주일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언제 돌아갈지 몰랐거든요. 짐을 찾고 환전을 했습니다. 달러를 원으로 바꿨어요. 숫자가 커서 놀랐습니다. 1,000달러가 130만 원이 됐거든요. 부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영어를 못했어요. 구글 번역기를 켰습니다. 경북으로 가고 싶어요. 타이핑했습니다. 기사님이 어디냐고 물었어요. 모른다고 했습니다. 기사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어디로 가냐고요? 저는 유튜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 영상 찍은 곳이요. 기사님이 영상을 봤어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사찰이네요.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번역기가 통역해줬어요. 경북의 사찰 수백 개예요. 어디인지 알아야 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정말 몰랐거든요. 기사님이 제안했어요. 일단 서울역으로 가요. 거기서 경북행 기차 타세요. 가서 물어보세요. 합리적이었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출근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표를 사러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영상을 보여줬어요. 여기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이 영상을 자세히 봤어요. 10분쯤 걸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영주 같아요. 부석사 근처 같은데요. 확실하지 않아요. 영주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경북 영주시요. 영주행 표를 샀습니다. KTX였어요. 고속열차라고 했습니다. 2시간 30분 걸린다고요. 비싸지 않았어요. 5만 원쯤이었습니다. 열차에 올랐습니다. 깨끗했어요. 좌석이 넓었습니다. 와이파이도 됐어요. 감탄했습니다. 미국보다 좋았거든요. 열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졌어요. 산이 보였습니다. 논이 펼쳐졌어요. 가을이어서 황금빛이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대금 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풍경과 어울렸어요. 산, 논, 하늘, 그리고 이 소리.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이 소리가 이 땅에서 나온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주역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역이었어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역 광장에 나왔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또 영상을 보여줬어요. 기사님이 알아봤습니다. 아, 여기요. 무선마을 근처네요. 거기 작은 사찰 있어요.
20분이면 가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좁았어요. 구불구불했습니다. 산으로 들어갔어요. 대나무 숲이 보였습니다. 영상에서 본 그 풍경이었어요.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집이 10여 채 있었어요. 전통 가옥들이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사람이 거의 안 보였습니다. 기사님이 차를 세웠어요. 저기 사찰이에요. 기사님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산 중턱에 작은 건물이 보였어요. 영상에서 본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돈을 내고 내렸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어요. 돌아갈 때 연락하세요. 데리러 올게요. 여기 택시 안 다녀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명함을 받았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해가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대나무가 흔들렸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바스락거렸습니다. 사찰로 향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흙길이었어요. 낙엽이 깔려 있었습니다. 밟을 때마다 바스락 소리가 났어요. 6개월 만에 듣는 자연 소리였습니다. 아프지 않았어요. 10분쯤 걸었습니다. 사찰 입구에 도착했어요. 작았습니다. 대웅전 하나, 요사체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간판도 없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었어요.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조용했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냈어요. 헬로우. 영어로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요사체 쪽으로 갔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신발이 벗겨져 있었어요. 누군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엔 한국어로 했습니다. 발음이 엉망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했습니다.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노인이 나왔습니다. 70대 중반쯤 보였어요. 허리가 굽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눈빛이 맑았습니다.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영상을 꺼냈습니다. 유튜브 화면을 보여줬어요. 노인이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아, 이거요. 한국어였지만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찍은 거예요. 당신이요? 제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어는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번역기를 켰어요. 타이핑했습니다. 이 소리가 저를 살렸어요. 만나러 미국에서 왔습니다. 번역기가 한국어로 읽어줬어요. 노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요? 저를 위해서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을 꼭 만나야 했어요. 노인이 손짓했습니다. 들어오라고요. 신발을 벗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좌식이었습니다. 방바닥에 앉았어요. 차를 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마셨어요. 처음 맛보는 거였습니다. 옥수수차라고 나중에 알았어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번역기를 통해서요. 왜 오셨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 소리를 들었어요. 대금이요. 제 병을 고쳤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고 싶어요. 노인이 웃었습니다. 병이요? 무슨 병인데요? 저는 설명했어요. 청각 과민증, 6개월 고통, 모든 소리가 폭력, 그런데 당신 소리만 괜찮았다고요. 살았다고요. 노인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제가 대단한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불었을 뿐이에요. 대나무에다가요. 30년째 하는 일이에요. 30년이요?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젊었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스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돌아가셨지만요. 이제 저 혼자 불어요. 그럼 스님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노인이 웃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동네 사람이에요. 여기 관리해주고 있어요. 스님 없어요. 오래전에 다 떠나셨어요. 댓글에 목사님이라고 쓰여 있던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노인이 크게 웃었어요. 아, 그거요. 농담이에요. 제가 교회도 다녀서요. 절도 지키고 교회도 가고요. 그래서 애들이 놀려요. 노인의 이름은 박종수였습니다. 74세, 평생 이 마을에서 살았대요. 농사 짓고 절 관리하고 대금 부는 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시골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박종수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제 영상을 찾았어요? 조회수 1000개도 안 되는데요. 저는 대답했어요. 유튜브가 추천했어요. 왜인지 몰라요. 그냥 떴어요. 할아버지가 신기해했습니다. 미국까지 가는 영상이었구나. 올릴 때는 몰랐어요. 동네 사람들이나 보라고 올렸는데요. 세상 참 좁네요. 대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긴 대나무 악기였어요. 이게 대금이에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대나무로 만들어요. 구멍이 6개 있어요. 여기 불고 손가락으로 막으면 소리 나요. 간단해 보였어요. 하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만져봐도 돼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건넸어요. 받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대나무가 매끈했습니다. 세월이 느껴졌어요.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30년 썼어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산에서 대나무 잘라서요. 말리고 구멍 뚫고 1년 걸렸어요. 그때부터 쭉 이거 하나만 써요. 1년이요? 제가 놀랐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려요?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좋은 소리 내려면 시간 걸려요. 대나무가 제대로 마르려면 1년은 있어야 해요. 성급하면 안 돼요. 불어주실 수 있어요? 제가 간청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대금을 받아들었어요. 입에 댔습니다. 잠시 호흡을 고르더니 불기 시작했어요. 첫 음이 울렸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들었던 바로 그 소리였어요. 하지만 달랐습니다. 생생했어요. 공간을 채웠습니다. 벽이 울렸어요. 바닥이 떨렸습니다. 제 몸도 같이 떨렸어요. 두 번째 음이 이어졌습니다. 길게 늘어졌어요. 숨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숨이요. 천천히, 깊게, 조심스럽게. 대나무를 통해 나오고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또요. 영상 들을 때처럼요. 하지만 이번엔 더 강렬했습니다. 직접 듣는 거였거든요. 녹음이 아니라 생음이었어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곡이 끝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대금을 내렸어요. 저를 봤습니다. 또 우네요. 웃으며 말했어요. 영상 볼 때도 우셨어요?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초 만에 무너졌어요. 할아버지가 놀라워했습니다. 그렇게 좋았어요? 저는 좋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이건 생명이에요. 제 귀를 살렸어요. 6개월간 못 들었던 소리예요. 당신 덕분에 다시 들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뭘 대단한 걸 한 것도 아닌데요. 그냥 좋아서 부는 거예요. 30년째요. 매일 아침 여기 앉아서 불어요. 그게 전부예요. 매일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비 오나 눈 오나 불어요. 안 부르면 하루가 이상해요. 밥 먹는 것처럼 당연해요. 습관이에요. 왜 부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져요. 슬플 때 불면 덜 슬퍼요. 외로울 때 불면 덜 외로워요. 대나무가 같이 있어주는 것 같아요. 치료였구나.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도 치유받고 계셨네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아내 돌아가시고 혼자 살아요. 10년 됐어요. 대금이 없었으면 못 견뎠을 거예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소리는 슬픔에서 나온 거였어요. 외로움에서 나왔습니다. 혼자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이었어요. 그래서 진짜였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 와닿았구나.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대금을요? 배우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놀랐습니다. 미국 가서 뭐 하게요? 미국엔 대금 선생 없어요. 제가 가르칠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미국 사람들한테요. 이 소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려주고 싶어요. 제가 받은 치유를 나누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망설였습니다. 어려워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1년은 배워야 소리 나요. 제대로 하려면 10년이에요. 저도 30년 했지만 아직 멀었어요. 쉽지 않아요. 괜찮아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려도 배우고 싶어요. 여기 머물면서 배워도 될까요? 할아버지가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여기 묵으면서요? 숙소도 없는데요. 절에서 자도 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방 하나 있긴 해요. 스님 계실 때 쓰던 거요. 먼지 쌓였지만요. 청소하면 쓸만해요. 그날부터 저는 무선마을 작은 절에서 살게 됐습니다. 방을 청소했어요. 이불을 펴고 짐을 풀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대나무 숲이 보였습니다.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일단 숨부터 배워요. 대금은 숨이에요. 숨을 제대로 쉬어야 소리 나요. 깊게, 천천히 배로 쉬어요. 저는 따라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배가 부풀었습니다. 천천히 내쉬었어요. 배가 들어갔어요. 다시 들이쉬고 내쉬고 반복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이제 대금 대봐요. 입에 대고 불어보세요. 소리 안 나도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대금을 받았습니다. 입에 댔어요. 불었습니다. 소리가 안 났어요. 바람만 빠져나갔습니다. 다시 불었어요. 역시 안 됐습니다. 10번을 시도했어요. 소리가 안 났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저도 첫날 1시간 불어도 소리 안 났어요. 며칠 걸려요. 계속하다 보면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2주가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났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숨쉬기 연습했습니다. 대금을 불었어요. 여전히 소리가 안 났습니다. 좌절스러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매일 불어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 소리를 들으면 다시 힘이 났어요. 언젠가 나도 저렇게 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주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작고 떨리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의미였어요. 제가 낸 첫 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박수를 쳤습니다. 됐어요, 됐어.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뻐서요. 드디어 문이 열린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특별해요. 3주 만에 소리 냈어요. 보통 2달 걸려요. 재능 있어요. 계속하면 잘할 거예요. 저는 감격했습니다. 재능이요? 저한테요? 평생 악기 못 다뤘는데요.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악기는 손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당신 마음이 간절해요. 그래서 빨라요. 1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간단한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됐어요. 아직 서툴렀습니다. 떨리고 불안정했어요. 하지만 소리는 났습니다. 제 손에서 음악이 나오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제 복귀하냐고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직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더 배우고 싶었거든요. 사직서를 쓸까 고민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당신 일이 뭐예요? 사운드 디렉터죠? 그럼 소리가 당신 인생이에요. 버리면 안 돼요. 하지만 돌아가면 또 아플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청각 과민증이 재발할 거예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제 당신은 달라요. 진짜 소리를 알았으니까요. 진짜 소리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당신이 미국에서 만든 소리는 가짜예요. 기계로 만든 거죠. 완벽하지만 숨이 없어요. 그래서 치유 안 돼요. 하지만 대금은 달라요.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어요. 사람 숨이 들어가요. 감정이 들어가요. 불완전하지만 진짜예요. 그래서 마음에 와닿아요. 이제 당신은 이걸 알잖아요. 돌아가서 이걸 전하세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진짜 소리가 뭔지요. 미국 사람들한테 알려주세요. 완벽한 소리가 아니라 진실한 소리가 사람을 살린다고요. 그게 당신이 할 일이에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맞았어요. 저는 15년간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노이즈 제거, 주파수 최적화, 음압 조절. 기계적 완벽이었어요. 하지만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불완전한 소리가 더 와닿는 거였습니다. 녹음을 해도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연주를요. 미국에 가져가서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이미 유튜브에 있잖아요. 그거 쓰세요. 아니에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좋은 품질로 녹음하고 싶어요. 전문 장비로요. 하지만 가공은 안 할 거예요. 있는 그대로요. 할아버지 숨소리, 대나무 숲 바람 소리, 새 소리. 다 담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허락했습니다. 좋아요.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저는 서울로 내려갔어요. 녹음 장비를 샀습니다. 마이크, 레코더, 케이블. 최고급이었어요. 하지만 편집 장비는 안 샀습니다. 필요 없었거든요. 무선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5시 할아버지가 평소처럼 대금을 불 때 녹음했어요. 대웅전 앞마당이었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어요.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순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죽이고 녹음했어요. 대금 소리, 바람 소리, 새 소리, 대나무 흔들리는 소리. 모든 게 녹음됐습니다. 30분이 흘렀어요. 녹음을 멈췄습니다. 파일을 확인했어요. 완벽했습니다. 아니, 완벽하지 않았어요.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너무 컸어요. 새 지저귀는 소리도 섞였습니다. 전문가 기준으론 실패작이었어요. 하지만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두기로 했어요. 이게 진짜니까요. 무선마을의 아침이니까요. 편집하면 죽는 거였습니다. 2주 후, 저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배웅해줬어요. 또 오세요. 대금 더 배워야죠. 제가 약속했습니다. 꼭 올게요. 1년에 한 번은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달 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듣고 싶었습니다. 회사로 갔습니다. 상사를 만났어요. 사직서를 낼 줄 알았나 봐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돌아온 거예요?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복귀하고 싶어요. 상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귀는요? 완치됐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치료받았어요. 이제 괜찮아요. 일할 수 있어요. 뭘 배웠어요? 상사가 물었습니다. 진짜 소리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소리요. 그게 사람을 치유한다는 걸 배웠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상사가 관심을 보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무선마을에서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어요. 대금 소리가 사무실에 퍼졌습니다. 상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들었습니다. 3분이 지났어요. 곡이 끝났습니다. 상사가 눈을 떴어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상사가 물었습니다. 한국 전통 악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대금이라고 해요. 대나무로 만들어요. 74세 할아버지가 30년째 불고 계세요. 믿을 수 없어요. 상사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데 이렇게 강력해요. 우리가 만든 어떤 소리보다 좋아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진심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진심으로 불어요. 아내 잃은 슬픔, 혼자 사는 외로움, 그런 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마음에 와닿아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이거 앱에 넣을 수 있어요? 상사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려고 가져왔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편집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올려야 해요. 노이즈 제거는요? 상사가 물었어요. 안 돼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람 소리, 새 소리, 모든 게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죽어요. 프로 기준에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상사가 고민했습니다. 유저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는데요. 괜찮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해하는 사람도 분명 있어요. 저처럼요. 일주일 후 코리안 반부 카테고리가 생겼습니다. 켈미 앱에요. 무선마을 녹음이 올라갔습니다. 설명란에 썼어요. 편집하지 않은 날 것의 소리입니다. 불완전하지만 진실합니다.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첫날 다운로드 100만 건을 넘었어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건 음악이 아니라 기도다. 울고 싶을 때 들으면 된다. 누가 만들었나요? 꼭 만나고 싶어요. 비판도 있었습니다. 노이즈 너무 많다. 품질 형편없다. 돈 받고 이런 걸 올리나.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상관없었습니다. 이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거든요. 한 달 후 코리안 반부가 힐링 카테고리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만든 빗소리를 제쳤어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제 최고 작품이 제 손으로 가져온 소리에게 졌어요. 하지만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뿌듯했어요. 언론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어떻게 이 소리를 찾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 소리가 살렸어요. 기사가 나갔습니다. 실리콘밸리 사운드 디렉터를 살린 한국의 대금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전 세계가 관심을 가졌어요. 박종수 할아버지한테 연락했습니다. 영상통화였어요. 할아버지가 놀라워했습니다. 미국에서 난리예요? 저는 웃었어요. 전 세계가 알고 싶어 해요. 할아버지 소리를요. 부담스러운데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좋아서 부는 건데요. 괜찮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냥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코리안 반부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어요. 다운로드 10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유료 구독자가 30% 증가했어요. 회사 매출이 40% 올랐습니다. 저는 승진했어요. 시니어 디렉터가 됐습니다. 연봉도 올랐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시 소리를 사랑하게 됐다는 거였어요. 청각 과민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키보드 소리도 사람 목소리도 거리 소음도 전부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아름답게 들렸어요.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 작업 방식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노이즈를 증오했어요. 모든 불필요한 소리를 제거했습니다. 깨끗하고 정제된 소리만 남겼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였어요. 자연스러운 노이즈를 남겼습니다. 숨소리, 바람소리, 작은 잡음들. 그게 진짜라는 걸 알았거든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코리안 브레스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였어요. 한국의 전통 소리를 더 담고 싶었습니다. 대금 말고도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상사한테 제안했습니다. 한국에 다시 가고 싶어요. 더 많은 소리를 녹음하고 싶어요. 한 달만 시간 주세요. 상사가 흔쾌히 허락했어요. 회사 돈으로 가세요. 출장이에요. 2025년 5월,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사운드 엔지니어 둘이 함께 했습니다. 장비도 가득 실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반가웠어요. 6개월 만에 돌아온 거였습니다. 공항 냄새가 익숙했어요.
한국어 안내방송이 정겹게 들렸습니다. 서울에서 하룻밤 묵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선마을로 향했어요.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켰어요. 3시간 걸렸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변한 게 없었어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작은 집들, 대나무 숲, 흙길. 그대로였어요. 안심이 됐습니다. 절로 올라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마당에 계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왔구나. 기다렸어. 안아주셨어요. 따뜻했습니다. 친구들 데려왔어요. 제가 소개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엔지니어들이에요. 더 많은 소리를 녹음하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아. 뭐든 도와줄게. 일주일간 머물렀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녹음했어요. 할아버지 대금 소리, 아침 예불 소리, 대나무 숲 바람 소리, 새벽 안개 소리. 모든 걸 담았습니다. 다른 곳도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안내해 주셨어요. 이웃마을 사찰, 산속 암자, 계곡 옆 정자. 거기서도 녹음했어요. 물소리, 풀벌레 소리, 바위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 어느 날 밤 할아버지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우리 소리 좋아해요? 엄청나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신기하네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당연하게 들었던 소리인데요. 특별한 줄 몰랐어요. 당연한 게 특별한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매일 들어서 몰랐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당신이 와서 알았어요. 우리 소리가 대단하다는 걸요. 고마워요. 덕분에 자부심 생겼어요. 아니에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할아버지가 저를 살렸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가 특별한 곡을 불어주셨습니다. 처음 듣는 곡이었어요. 슬펐습니다. 애절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곡이 끝나고 물었어요. 이게 뭐예요? 아리랑이에요.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한국 사람이면 다 아는 노래예요. 슬프지만 희망적이에요. 힘들어도 이겨낸다는 뜻이에요. 우리 민족의 노래예요. 이것도 녹음하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세계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허락하셨어요. 원하는 만큼 녹음하세요. 기꺼이 불러줄게요. 다음 날 아침 아리랑을 녹음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혼신을 다해 부르셨어요. 74년 인생이 다 담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죽이고 녹음했어요. 완벽했습니다. 일주일이 순식간에 지났습니다. 떠날 시간이 됐어요. 아쉬웠습니다. 더 있고 싶었어요. 하지만 일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야 했어요. 할아버지가 배웅하러 나오셨습니다. 꼭 성공하세요. 우리 소리 세계에 알려주세요. 약속드릴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예요. 차에 올랐습니다. 마을을 벗어났어요. 백미러로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저도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다시 올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녹음한 파일이 가득했어요. 100개가 넘었습니다. 대금 소리, 자연 소리, 마을 소리. 보물 같았어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편집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남겼습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할아버지 숨소리. 모든 게 필요했거든요. 노이즈도 음악이었어요. 팀 회의를 열었습니다. 코리안 브레스 프로젝트 발표였어요. 샘플을 들려줬습니다. 아리랑이었어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집중해서 들었어요. 곡이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제이슨, 이건 힐링을 넘어서요. 예술이에요. 다른 동료도 동의했어요. 이런 소리는 처음이에요. 우리가 만든 어떤 것보다 강력해요. 상사가 결정했습니다. 코리안 브레스를 메인 프로젝트로 밀어요. 마케팅 예산 최대로 투입해요. 이건 켈미를 바꿀 거예요.
한 달 후 런칭했습니다. 코리안 브레스 컬렉션이었어요. 대금 20곡, 자연소리 30곡, 아리랑 5버전. 총 55개 트랙이었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첫날 다운로드 500만 건을 넘었어요. 소셜미디어가 난리였습니다. 코리안 브레스 챌린지가 유행했어요. 사람들이 듣고 느낀 걸 공유했습니다. 댓글을 읽었습니다. 울컥했어요. 이건 음악이 아니라 약이에요. 우울증 1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해요. 엄마 생각나서 울었어요. 누가 만들었나요? 천재예요. 비판도 있었습니다. 너무 단순해요. 지루해요. 왜 이게 비싸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해 못하는 사람은 안 들으면 되니까요. 이해하는 사람들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석 달 후 코리안 브레스가 앱스토어 힐링 카테고리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 50개국에서요. 언론이 주목했어요. CNN, BBC, 가디언 모두 기사를 썼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테드톡에서도 연락 왔어요. 발표해달라고요. 수락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었거든요. 테드 무대에 섰습니다. 청중 2,000명이 앉아 있었어요.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할 말이 명확했어요. 진실을 말하면 됐습니다. 저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말했어요. 소리 때문에요. 아이러니하죠. 사운드 전문가가 소리 때문에 무너졌어요. 6개월간 침묵 속에 살았습니다. 모든 소리가 폭력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소리가 저를 살렸습니다. 계속 말했어요. 한국 시골 마을, 74세 할아버지, 대나무 악기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왜 그 소리가 특별했을까요? 물었어요. 완벽하지 않았거든요. 노이즈 가득했어요. 바람 소리, 새 소리, 숨소리. 전문가 기준으론 실패작이었어요. 하지만 진실했습니다. 대답했어요. 할아버지가 진심으로 불었어요. 아내 잃은 슬픔, 혼자 사는 외로움, 30년 연습. 모든 게 소리에 담겼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완벽을 추구합니다. 말을 이었어요. 노이즈 제거, 최적화, 정제. 깨끗한 소리를 만들어요. 하지만 그게 사람을 치유할까요? 아니에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거든요. 불완전한 소리가 사람을 살립니다. 결론을 말했어요. 숨이 들어간 소리, 감정이 담긴 소리, 진실한 소리. 그게 진짜 힐링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닿았구나. 할아버지 소리가 세계로 퍼지고 있구나. 발표 후 수십 명이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당신 이야기가 제 인생을 바꿨다고요. 한 여성이 울면서 말했어요. 저도 청각 과민증이에요. 당신 덕분에 희망 생겼어요. 그날 밤 박종수 할아버지한테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테드 발표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할아버지가 놀라워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제 이야기를요?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할아버지가 손살에 치셨어요. 제가 뭘 대단한 걸 했나요? 그냥 좋아서 부는 건데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좋아서 하는 거요. 30년째 매일요. 그 진심이 사람을 살려요. 저를 살렸어요. 이제 수백만 명을 살리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제이슨. 당신이 알아봐줘서요. 아니었으면 그냥 동네 할아버지로 늙었을 거예요. 고마워요.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미 어워드에서 연락이 왔어요. 코리안 브레스가 베스트 뉴에이지 앨범 부문 후보에 올랐다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래미 후보에 올랐어요. 할아버지 소리가요. 할아버지가 물으셨어요. 그래미가 뭐예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음악계 노벨상이에요. 세계 최고 권위예요.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놀라셨어요.
제 소리가요? 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계가 인정했어요. 한국 대금이 최고라고요. 시상식 날 저는 할아버지를 미국으로 모셨습니다. 생전 처음 비행기 타신다고 하셨어요. 긴장하셨지만 기뻐하셨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 센터였어요. 레드카펫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복을 입으셨어요. 멋있었습니다. 카메라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박종수 선생님이에요. 코리안 브레스의 진짜 아티스트예요. 30년간 대금을 불어오신 분이에요. 제 생명의 은인이고요.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베스트 뉴에이지 앨범 부문 발표 차례가 왔어요. 발표자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수상자는 코리안 브레스, 제이슨 밀러와 박종수입니다.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할아버지 손을 잡고요.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떨렸습니다. 트로피를 받았어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가벼운 순간이었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를 먼저 세웠어요. 통역사가 옆에 섰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냥 시골 할아버지예요. 대나무 부는 게 좋아서 30년 했어요. 이렇게 큰 상 받을 줄 몰랐어요. 제이슨이 저를 찾아왔어요. 할아버지가 계속하셨어요. 죽어가고 있다고 했어요. 제 소리가 살렸대요. 처음엔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진짜였어요. 소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어요. 이제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말씀을 마무리하셨어요. 제가 30년간 한 일이 헛되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도왔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6개월 전 저는 바닥에 있었어요.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무서웠어요. 제 직업이 저를 죽이고 있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다신 못 들을 거라고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튜브가 한 영상을 추천했습니다. 계속 말했어요. 코리안 밤부 플룻. 조회수 1300회. 비웃으며 눌렀어요. 그리고 10초 만에 울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요. 그 소리를 만든 사람을 찾아갔어요. 말을 이었어요. 한국 시골 마을까지요. 박종수 선생님을 만났어요. 74세, 혼자 사는 할아버지, 30년째 대금 부는 분이었어요. 배웠어요. 숨 쉬는 법을요. 결론으로 향했어요. 진짜 소리가 뭔지를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요. 진심이 담기면 사람을 살린다는 걸요. 제가 여기 살아서 서 있는 게 증거예요. 이 상은 제 거 아니에요. 트로피를 들어 올렸어요. 박종수 선생님 거예요. 30년 혼자 대나무 불던 할아버지 거예요. 한국 전통을 지켜온 모든 분들 거예요. 쟤는 그냥 세계에 알렸을 뿐이에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한국에, 대금에, 그리고 제 생명을 돌려준 박종수 선생님께.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둘 다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미 수상 후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코리안 브레스 다운로드가 5천만 건을 넘었어요. 전 세계 100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전통 음악이 이렇게 사랑받을 줄 몰랐어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국 음악가들이 연락해 왔어요. 검은고 연주자, 가야금 명인, 판소리 국창. 모두 자기 음악도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2달 계획이었어요.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전주, 진도, 남원, 통영. 각 지역 명인들을 만났어요. 놀라웠습니다. 한국에는 보물 같은 소리가 가득했어요. 검은고의 깊은 울림, 가야금의 섬세한 선율, 판소리의 절절한 한, 피리의 애절한 음색. 모두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모든 연주자가 진심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좋아서 전통을 지키고 싶어서 선조들의 혼을 이어가고 싶어서 하고 있었어요.
한 검은고 명인이 말했습니다. 제자가 없어요. 젊은이들이 안 배워요. 돈 안 되거든요. 저 죽으면 이 소리도 사라져요. 슬펐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사라진다니요. 걱정 마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세계에 알릴게요. 당신 소리를 1,000,000명이 듣게 만들 거예요. 그럼 제자가 생길 거예요. 명인이 울먹였어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종수 선생님 소리를 봤잖아요. 조회수 1,000개가 5천만이 됐어요. 그래미 받았어요. 당신 소리도 할 수 있어요. 석 달간 녹음했습니다. 20명 넘는 명인을 만났어요. 100시간 넘게 녹음했습니다. 편집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담았습니다. 숨소리, 손 움직이는 소리, 명인들의 한숨까지. 모든 게 음악이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컬렉션을 준비했어요. 코리안 소울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검은고, 가야금, 판소리, 피리, 해금, 아쟁. 6종류 악기 200개 트랙이었어요. 회사가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마케팅 예산 1,000,000달러를 쏟아부었어요. 전 세계 동시 런칭이었습니다. 광고가 타임스퀘어에 떴어요. 한국 전통 악기 사진들이 뉴욕 한복판에 걸렸습니다. 런칭 날이 왔습니다. 2025년 12월 1일이었어요. 카운트다운을 했습니다. 자정에 앱이 업데이트됐어요. 코리안 소울이 추가됐습니다. 폭발했습니다. 첫 시간에 10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어요. 서버가 다운될 뻔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난리였어요. 코리안 소울 챌린지가 또 유행했습니다. 댓글을 읽었습니다. 검은고 소리에 영혼이 떨려요. 판소리 들으니까 할머니 생각나요. 이게 진짜 음악이에요. 한국 문화 대단해요.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성공했구나. 일주일 후 한국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였어요. 장관이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울로 날아갔어요. 장관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이 말했어요. 우리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려주셔서요. 국가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을 다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저를 살렸어요. 제 인생을 바꿨고요. 이제 제가 보답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문화 훈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이 말했어요. 외국인에게 주는 최고 영예예요. 받아주시겠어요? 저는 감격했습니다. 영광이에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죠? 장관이 물었어요. 박종수 선생님도 함께 받게 해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분이 진짜 주인공이에요. 저는 그냥 전달자예요. 장관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한 달 후 청와대에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셨어요. 박종수 선생님과 저 나란히 섰습니다. 문화훈장을 받았어요. 한국 국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문화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국인이 우리보다 우리 것을 더 알아봐 줬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요. 저는 답사를 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세계 최고예요. 조용하지만 깊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해요. 완벽하지 않지만 영혼이 있어요. 그게 사람을 살려요. 그날 저녁 박종수 선생님과 무선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절 마당에 앉았어요. 별을 봤습니다. 선생님이 대금을 불어주셨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었어요. 곡이 끝나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이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빛났어요. 74년 살면서 제일 행복해요. 아니에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앞으로 뭐 할 거예요? 저는 별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계속할 거예요. 세계 곳곳 숨은 소리를 찾을 거예요. 한국처럼 진실한 소리들이 분명 더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이 첫 번째예요. 제가 말을 이었어요. 저를 살린 곳이니까요. 진짜 치유가 뭔지 가르쳐 준 곳이니까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제 제2의 고향이에요. 1년 후 코리안 사운드는 전 세계 현상이 됐습니다. 켈미 유저의 60%가 한국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명상 앱이 아니라 한국 문화 앱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한국 관광객이 폭증했습니다. 코리안 브레스를 들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아왔어요. 무선마을도 유명해졌습니다. 박종수 선생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선생님이 제자를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젊은이들이 대금을 배우러 왔어요. 한국인도 있었고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대금 학원이 생겼어요. 전통이 살아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년 한국을 방문합니다. 무선마을에서 한 달씩 머물러요. 선생님과 함께 대금을 불어요. 아직도 서툴지만 행복합니다. 그 소리 속에 제가 있거든요. 어느 날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후회 안 해요? 미국에서 잘 나가다가 한국 음악에 빠져서요. 경력이 좀 이상해졌잖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요? 전혀요. 이게 제 운명이었어요. 청각 과민증도 유튜브 추천도 선생님을 만난 것도 모든 게 연결돼 있었어요. 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요. 한국에서요. 이제 어디서든 말합니다. 저는 한국 음악 전도사예요. 대금 소리가 제 생명을 구했어요. 박종수 선생님이 제 스승이에요. 한국이 제 제2의 조국이에요. 사람들이 물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요? 저는 대답합니다. 받은 게 너무 커서요. 목숨을 받았는데 어떻게 안 갚아요? 평생 갚아도 모자라요. 그리고 이제 확신합니다. 진짜 힐링은 완벽한 소리가 아니에요.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소리예요. 숨이 담긴 소리, 영혼이 깃든 소리, 30년 외로움이 녹아든 소리. 그게 사람을 살려요. 감사합니다, 한국. 작지만 깊은 나라, 조용하지만 강한 사람들, 대나무 하나로 세계를 움직인 기적의 나라. 저 제이슨 밀러는 평생 당신들 덕분에 살아갑니다. 한국에서 불어온 숨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제 그 숨을 전 세계에 전하는 게 제 사명입니다. 평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 빚진 것을 갚는 방법이니까요.